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요번 적중 특강은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짜잔. 자, 우리가 적중 특강이라고 해서 사실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정말 똑같이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이번 2월 시험을 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 적중 특강을 촬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2020년 6월 적중 특강,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5월 기출로 제가 찍었었거든요. 그거랑 듣기, 독해, 쓰기까지 100% 일치를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실상 UHSK가 쭉 시작되고 시행되고 난 이후로 똑같이 이렇게 모든 문제가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끔씩 예전 문제 독해 한 편이 겹쳤다, 뭐 듣기가 좀 겹쳤다, 이런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아예 전체 깡그리 똑같은 경우, 듣기하고 독해 같은 경우 딱 보면 문제 순서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한반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7급에서 9급, 원래 예정됐던 시기보다 많이 미뤄진 상태잖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거기에 모든 교수님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를 조금 내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2020년일까? 그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었다 그랬잖아요. 항상 2년 전 혹은 3년 전 문제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쓰는 경향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거는 좀 공략적으로다가 앞으로 적중특강을 많이 봐주시는데 2020년 그리고 2019년 요때를 조금 많이 봐주시면, 사실 이런 거는 요행심리잖아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나오면 우리도 반갑기도 하니까요. 혹시 모르는 일이고 지금 계속 바쁘실 것 같으니까 뭐 다음 시험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2019년, 2020년 문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거를 막 이렇게 순서대로 찾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오셔서 최은정 사단이라고 하시면 카페가 뜰 거예요. 그 카페에 가입만 해주시게 되면 수강생이 아니어도 적중특강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순서대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메뉴로 하나씩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팀은요, 모두 석사 과정, 석사를 다 하신 분들로, 그것도 중문과죠, 당연히. 특히 중국인 선생님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무 중국인한테나 중국어를 배워도 된다고.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람한테 한국어 잘 가르칠 자신 있으세요? 어법? 비슷한 단어 구분? 우리 못해요. 이것도 중국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생 같은 경우도 저랑 마찬가지로 중국어 교육학 석사까지 하셨고, 저희 모두 석사 출신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문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중문과 졸업하고 HSK 가르친다 생각해 보시면 아마 바로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달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매달 지금 총평특강부터 치면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오랫동안 매달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HSK 강사라고 하더라도 매달 시험을 치고 시험 문제를 복기해서 다 외우진 못하지만 좀 중요한 문제들을 복기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다시 살리고 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3월부터 또 아무래도 가격도 올라서 제가 경제적 부담이 되게 심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앞으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특강 우리 이거 무료 강의라고 해서 절대 대충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정쌤 5급 그리고 제 6급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봐주시면요,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시험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가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하고 적중특강으로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책도 쓰고 막 강의도 하고 막 영상도 찍고 정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너무 알찬 생활을 하느라 적중특강을 감히 찍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해서 또 여러와 같은 성원에 제가 힘입어서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적중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번 적중특강은 6월 14일 대비인데요. 5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다시 우리가 좀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하면 독해 1부분에서 가장 안 좋은 문제풀이법은 펜을 들고 처음부터 줄을 치면서 쭉 뭐가 틀렸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래가지고는 답이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첫 번째, 항상 제일 큰 호흡부터 찾아요. 관련사부터 찾아냅니다. 관련사라고 하면 우리 뭐 간단하게는 虽然但是如果就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네모를 쳐서요. 이게 짝이 맞나? 흐름에 맞나? 그것부터 먼저 보시고 그거에 문제가 없다. 혹은 아예 문장 자체가 관련사가 없다면 그 다음 보셔야 되는 호흡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가장 핵심 단어들끼리 봐서 이게 주어, 목적어가 서로 안 맞네. 혹은 주어, 동사, 혹은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게 있는지 혹은 아예 목적어가 안 보인다거나 문장의 주어가 안 보이진 않는지 이런 큰 호흡을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나는 문제점을 못 찾았다. 그러면 여기 중간들에 있는 수식 성분들을 보게 되는 요 순서대로, 즉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보셔야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자, 관련사 문제는요,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고요. 5월 시험 같은 경우는 2문제 나왔었어요. 60번 문제, 관련사 문제였는데요. 먼저 관련사를 찾아보는 연습도 자꾸 해야 돼요.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자, 그럼 뭐뭐일 뿐만 아니라 했으면, 게다가 또한, 뭔가 추가를 시켜주는 표현이 필요한데 뭐가 나와버렸냐면, 而是가 나왔어요. 우리 而是라는 구문은 언제 쓰냐면요. 不是 A, 而是B 요렇게 세트입니다. 네, 그래서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게다가 A일 뿐만 아니라 B다. 이렇게는 짝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뭐뭐일 뿐만 아니라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게다가 라는 접속사 많이 쓰시죠. 똑같이 빙치에 쓰셔도 되는데 빙치에를 줄여서 한 글자를 쓰실 때는 빙을 쓰세요. 그런데 얼치에를 줄여서 한 글자를 쓸 때는 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요거는 치에를 써요. 그래서 어쨌든 얼은 게다가란 뜻을 지금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하죠. 자, 우리 이 점층이라고 하잖아요. 층을 더 쌓으면서 내용을 추가한다고 해서 점층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추가 설명 조금 하고 갈게요. 점층은 주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부단, 뿌진 제일 대표적인 점층 2개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타를 앞에 써볼게요. 타, 그는 不但学汉语 혹은 不仅学汉语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면 느낌이 어때요? 걔는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면 걔를 갖고 계속 가야지 뭔가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느낌 빡 들잖아요. 예, 学日语 이러도 배워. 중간에 주어가 절대 바뀌지 않고 앞에 주어가 있을 때는 이 주어로 쭉 가는 흐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부단 뿌진 뒤에 주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느낌을 느껴보세요. 부단 他学汉语, 不仅他学汉语. 걔가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면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 걔만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도 반드시 주어가 꼭 새롭게 나와주면서 나도 중국어를 배워요. 정리하면 점층에서는 점층 앞에 주어를 썼을 때는 꼭 이 주어로 끝까지 몰고 가기. 점층 뒤에 주어를 썼을 때는 꼭 다른 주어가 나타나 주기.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 관련사 해봤어요. 관련사가 없으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다? 큰 호흡을 한번 보자. 자, 큰 호흡 보러 갑니다. 문장 분석력 문제. 가장 시험 출제율이 높고요. 많이 나올 땐 10문제 중에 7문제. 큰 호흡에서 이제 문제 답이 나오는 경우. 자, 우리 51번으로 나왔던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토링지앙이라는 상 이름이 주어.
빤파라는 말이 6급 동사죠. 뭔가 상이나 이런 것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를 찾아봤더니 创造者 창조자를 빤파 이렇게 상으로 준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큰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 틀렸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줘야 될까요? 计算机深度学习的 그래서 컴퓨터를 아주 깊이 공부한 상을 줘야죠. 상을. 그래서 이 지앙이란 말을 여기도 하나 추가 해서 상을, 이 창조자 상을 주었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54번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현대의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지금 안 해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데 저만 막 단어 안다고 다 뜻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 是를 썼고 制造的 동사가 여기 있고 요는 여러분 4급 전치사로 어떤 구성 성분을 나타내요.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지만 요건 아시죠? 材料 5급 명사, 재료, 자료, 재료로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쓴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我学 그리고 在北京 学习라고 할까요? 두 글자.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전치사 구조가 뒤에 갔잖아요.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러이런 것으로 하고 制造的를 끝으로 빼셔서 동사를 전치사 구조 뒤로 그리고 是더 강조 구문도 좀 보이고 이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큰 호흡에서 순서가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55번 한번 해볼게요. 这次展览 이번 전람회는 이 A 웨이 B, A를 B로 삼는다. 그래서 일단 흐름만 잡으면 돼요. 해석을 막 하나하나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뭔가로 삼고 자, 우리가 웨이, 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 꽁쫑, 대중들에게 티엔, 체험했다. 어떤 류 하면 여행. 여기 꾸미는 말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앞에 주어가 계속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가져올게요. 전람회가 대중들을 위해 대중들에게 체험했다? 전람회가 체험했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분명히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 전람회가 이거는 쭉 가야 돼요. 지금 주어로. 그러면 전람회가 여기를 사동랑으로 바꿔볼까요? 대중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흐름이 잡혀서 한 주어로 두 문장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두 단계 관련사를 찾아보고 큰 호흡만 잘 찾아봐도 한 80, 90%의 문제는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 이 부분 67번 문제 하나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건데 요거 풀 때 참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딱 문제를 보자마자 빈칸이 지금 4개가 있죠. 위에다가 1, 2, 3, 4 번호 꼭 붙여주세요. 이거 안 붙이면 있잖아요. 은근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막 순서가 보면 얘가 좀 앞이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걸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들을 넣어서 또 답을 찾아내세요. 막 이거네 억지로 막 끼워 넣어서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1, 2, 3, 4 적으면서 들어가는 건 몇 초 걸리지 않거든요. 요걸 적어서 순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항상 독해 이 부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속도. 우리가 사실 독해는 제 시간에 다 푸는 학생들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태예요. 1번 빈칸을 딱 봤더니 아우 얘는 무조건 D네. 그럼 그냥 D 하고 끝내세요. 끝내시고 예를 들어 2번 빈칸을 봤더니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제끼지 마시고요. 아예 B를 제껴서 더 이상 B 라인은 보지 마세요. 하나가 아니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제낄 때는 과감하게 답을 하나 갖고 그냥 바로 찾았다. 너무 이거다. 그럼 바로 답을 체크. 해버리시는 얘기예요. 쌤 제가 너무 과감하게 D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틀릴 운명이셨어요.
틀릴 거면 우리가 좀 신속하게 틀리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래 걸려도 어차피 그분은 뒤에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빈칸씩 볼 건데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 뽑을게요. 뭐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자, 첫 번째,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人工肌肉, 인공적인 근육은 입니다. 새로운 어떤 재료입니다. 그것은 具有, 요의 고급표현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화된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공근육, 그런 거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智力, 제가 사전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력,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지력이란 말 우리 써요? 그러면 안 쓰시잖아요. 자, 뜻 바꿀게요. 지는. 되셨죠? 쓰는 방법은 智力很高.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쟤 되게 머리 좋다? 이러면 他智力很高 라고 해주시면 되고, 高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를 쓸 때는 提高智力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智商입니다. 요거는요, 요 智力라는 단어 안 적어도 되죠. 智力 플러스 우리 수학 개념에서 상수라는 말, 智力상수를 줄여서 智商이라고 하면 IQ, 지능 지수가 되거든요. 요것도 很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智能, 이 지능이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계에 많이 쓰고, 제가 추가하고 싶은 뜻은 스마트란 말이 들어가는 거는 다 智能이 맞아요. 스마트폰, 智能手机라고 하거든요. 성능은 너무 지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 문제는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어떤 화되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智能화 밖에 없어요. 스마트화.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답이 뭐죠? C.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시험을 치고 있으면 다음 문제 가셔야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서는 제가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없고요. 잠깐 살짝 보면 环境温度的变化, 수위는 뭐뭐에 따라, 환경 온도의 변화에 따라 하고 扩张 하면 확장이 되니까 반대로 줄어드는 걸 얘기해야 될 텐데, 야수어는 어떤 글 같은 걸 줄일 때 많이 쓰고요.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分散 搭配요. 分散注意力, 주의력을 분산시키다. 分散人流,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다.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쓰는搭配입니다. 收缩, 요게 수축하다, 扩张에서 반대말이 됩니다. 답은 C가 되겠고, 요거는 제가 별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단어들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치만 4번 빈칸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좀 성의를 해서 좀 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요거랑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5급 단어, 6급 단어인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죠. 调整, 조정하다, 조절하다. 调节, 조절하다, 조정하다. 장난쳐? 사전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 주로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뜻은. 调整은요,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회, 한 번 바른 방향으로 바꿔오는 것을 调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같이 MT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6시에 만나요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6시까지 도저히 도착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시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바꿔야죠. 7시로 调整时间 이렇게.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7시도 안 된대. 그럼 또 1회. 调整时间 이렇게 됩니다. 6급 단어도 한번 넣어볼까요? 신타이, 어떤 심리 상태. 자, 제가 시험 치러 갔어요. 지금 너무 긴장되고 막 손이 벌벌 떨려요. 자,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숨을 쉬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내 마음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일회석으로 가져오면 调整心态, 마인드 컨트롤 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자, 지금 기차표 가격 혹은 어떤 음식점의 가격 갖고는 이게 이윤이 남지 않고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调整价格, 한번 그거를 이례적으로 올리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이례적으로 调整价格 이렇게 되는 거고요. 调节라는 말은
제가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 이거 페이지 넘기는 거지만 에어컨 리모컨이면 춥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자유롭게 계속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을 티아오지에라고 하는 거예요. 티아오지의 원도, 온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습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일량, 볼륨. 제가 이제 뭐 듣기를 틀어드리는데 좀 작나? 크게 해야지. 좀 너무 큰가? 좀 줄이자? 얼마든지 계속 1분에 뭐 몇 번을 바꾸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걸 티아오지에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온도죠, 온도. 그래서 티아오지에 원두가 되는 거죠. 티아오지는 똑같이 쓰면 이건 조절하다, 조정하다인데요. 근데 얘는 너무 같이 쓰는 말이 딱 요 두 개로 딱 고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티아오지专业 하면 전공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 뜻 별론 거예요, 사실은. 티아오지 学校 이렇게 보통 쓰게 되고요. 맛을 맞추다 할 땐 티아오지 빙까지 붙여서 말하자면 조미료처럼 이렇게 쓰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티아오허는 형용사일 땐 조화롭다는 뜻도 있고 동사일 때는 무조건 요거. 서로 관계를 화해시키다, 티아오허 관시. 이렇게 따페이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쓰기를 한번 가볼게요. 쓰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날 주인공의 이름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망하겠죠. 네, 이날 주인공 이름은 인저라는 사람이었고요. 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연구 개발하는 부서의 사람들,研发人员까지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됐었고, 주요 단어, 오늘 못 쓰면 좀 큰일 났었다 단어 하면 수料吸管, 수料란 단어 쓰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料袋, 비닐봉지가 사급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플라스틱 시관 하면 흡입하는 관이니까 빨대. 一次性 일회용 수료 베이스 플라스틱 컵,玉米, 옥수수, 다미, 쌀. 자, 이거 뭔지 여러분 분명히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木薯原淀粉.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내용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이런 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제시가 됐고요. 총 단락은 8개였어요. 자, 제가 이 요약 쓰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단락도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3개에서 6개.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4, 5개를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8개 단락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용을 1000자를 읽고 400자를 줄인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로 줄이는 거죠. 사실 반보다도 더 적게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줄이면 어떤 단락은 원래도 짧았는데 더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한 문장이 한 단락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다 단락으로 다 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단락으로 살렸을 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고지에서 우리가 단락이 시작되면 중국어는 몇 칸을 띄워요, 여러분? 2칸을 띄우고 쓰게 되죠. 쓰다가 뭐 좀 이렇게 단락이 요쯤에서 끝나면 빈칸을 쭉 남기고 또 띄우고 또 쭉 남기고 자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원고지가 진짜 얼마 안 남게 돼요. 그럼 자칫하면 정말 30%로 줄여야 원고지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락은 당연히 내용도 짧아질 거고, 그리고 이 원고지 사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줄여서 우리가 연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요약 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규칙들.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잘못 배우시는 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1번 단락 40% 줄이고, 2번 단락 40% 줄이고 쭉 해서 40% 연결하면 요약 쓰기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40%를 뽑아내다 보면 어떤 단락은요 거의 다 써야 돼. 한 90% 이거 써야 되겠는데 이런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아예 빼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적중특강 한번 찾아보세요. 빼는 단락도 있어요. 어떤 단락은 20%만 써도 되고, 그 중요도가 전체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한 단락마다 요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분 동안 내용을 보잖아요. 그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처음부터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파고 아니죠. 10분 만에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앞에 건 엄청 세세하게 적고 뒤에 내용 하나도 없는 작문을 하게 돼요. 그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요약 작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패스해야죠. 지금 줄여야 되는데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특히 대사 사용에 주의하자. 인칭 대사, 我, 他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타라고 해도 됐지만 내가 이 앞에 문장을 빼버리고 타 하니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지시대사 마찬가지예요. 앞을 내가 다 생략했는데 갑자기 이것 하면 갑자기 이것은 뭐지?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접 화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이 내용을 아예 우리가 확 바꿔서 적어버리면 이 큰 따옴표를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비슷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쓸 거면 직접 화법을 쓰시는데 이게 엄청 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의 똑같이 쓰겠어요? 줄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간접 화법, 즉 큰 따옴표 없이 그냥 객관적 서술하듯이 쭉 푸는 것이 좋고요. 욕심을 좀 부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단락에서 이 문장은 썼는데 쭉 뺐다가 내가 이 문장을 쓰게 되면 이게 갑자기 연결이 참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요약 장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단락변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한국어로, 엄청 빠를 거예요. 쭈루루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저는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의 책임자로 그의 기업은 전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생산했다. 2018년 인저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낼 때 한 마리의 사망한 고래가 모래사장으로 휩쓸려 온 것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후에 그는 그 고래의 사망이 뜻밖의 235개의 플라스틱 빨대와 115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제가 안 보여. 뜻밖의 해양 환경에 이렇게 큰 해로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결코 생각도 못했다. 1번 단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저는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컵을 대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의를 해봤어요. 연구개발 부서의 직원들은 인저가 그야말로 황당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빨대가 용기 속에 액체를 입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의 밀봉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인데 만약 플라스틱을 떠난다면, 즉 플라스틱이 없으면 그들은 정말이지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빨대를 제조할 수 있을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2번 단락. 3번. 비록 연구개발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인저는 여전히 단념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한 아이가 옥수수로 만든 빨대 모양의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뭔지 아시겠죠? 요렇게 생긴 그런 관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는 영감이 떠올라서 빨대 모양의 간식을 샀고 그런 다음 연구개발 직원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빨대 모양 간식으로 용기 속의 액체를 입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게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직원들이 빨대 모양 간식을 액체 속에 넣었을 때 그것은 순식간에 물러졌다. 녹아버린 거예요. 인저의 이 생각은 즉시 깨져버렸다. 인저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한 명의 연구개발 직원이 그에게 말했다. 이런 간식은 옥수수로 만든 것이라 단단한 정도와 점성이 그닥 좋지 않아요. 만약 쌀로 옥수수를 대신한다면 아마도 액체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입니다. 인저가 듣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한 대의 빨대 모양의 간식을 제조한 아예 기계를 사서 빨대 모양의 간식을 제조하는 기계를 구입한 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인저와 연구개발 직원들은 쌀을 사용해서 빨대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쌀을 사용해서 제작한 빨대를 용기 속에 액체에 넣었을 때 이 빨대는 비록 용기 속의 액체를 입속으로 끌어당길 수는 있었는데 2분 지나니까 또 녹아버렸다. 예. 5번 달라. 그 연구개발 직원은 또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많네요. 저는 카사바 무가공 정분. 그러니까 이게 타피오카인데 아까 제가 무슨 무슈엔디엔펀 그냥 우리 외워야 돼요. 이 사람이 말했던 이 표현을 그냥 외워서 이것이 점성이 비교적 좋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쌀 속에 약간의 카사바 무가공 전분을 어제 타피오카를 넣으면 아마 좀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저는 들은 후 즉시 연구개발 직원들과 다시 한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을 시작했다. 모두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빨대를 연구개발해 내었다. 6번 달라.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빨대는 70% 쌀과 30% 카사바로 제작했는데 그것은 뜨거운 음료 속에서 3시간을 담글 수 있었고 길어요. 차가운 음료의 액체 속에 견디는 시간은 더욱 길었다. 이외에 이러한 빨대는 용기 속에 액체를 흡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당연히 지금 성공했으니까요. 또한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맛은 쌀 누룽지와 비슷했다. 쌀과 카사바로 제작한 빨대 생산 라인을 성숙해준 후 인저와 연구개발 직원들은 즉시 이러한 방법으로 일회용 물컵도 생산했어요. 이 두 개의 제품은 시장에 나온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모두들 쌀과 카사바로 제작한 빨대와 일회용 컵이 사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맛있기도 하며 게다가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대한 오염도 막았다고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달라. 매스컴이 알고 난 후 잇따라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기자가 인저에게 왜 많은 시간과 원가를 써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빨대를 제작했죠? 라고 물었을 때 인저는 대답했어요. 자, 주제성이에요. 한
이러한 기업의 경영은 절대 사회 환경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이익을 바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와,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저랑 함께 40%로 줄여보실게요. 인저는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의 기업 책임자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뒤에 뭐가 나와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다고 말하면 되죠. 그리고 인저가 생산한다기보단 인저의 기업으로 바로 연결해요. 인저의 企业生产 뭐를? 塑料吸管和一次性塑料杯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018년 생각 안 나면 요이티엔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인저 在海边 휴가 보낸다는 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在海边 보게 되었다. 자, 여기서 계산을 좀 드려요. 보게 되었는데 사망한 고래를, 이 고래가 사실은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때문에 죽었다란 말이 따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고래를 꾸미는 말로 한번 써볼까요? 즉, 인 혹은 인웨이 R 구조를 이용해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고래, 요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인저는 在海边看到 보게 됐어요. 인 혹은 인웨이 뭐 때문에 塑料吸管和塑料杯子而死亡的 사망한 징위 고래가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여기 고기 나타내고 징은 발음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고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또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너무 자주 나와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요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탐험. 이때 탐험이라 그러면 당연히 알아보죠. 2번이나 얘기했어요.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컵. 여기도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컵. 이제는 탐험. 그래서 타没想到 생각지도 못했다. 뭐를? 탐험. 그것들이 누구에게 뜻밖의 안 해도 돼요. 给海洋环境에게 带来这么大的危害. 이렇게 큰 해로움을 가져올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为此 츠라고 하는 말은 사실 5급 수준이에요. 쩌로 시작하는 모든 말을 대신할 수 있어요. 쩌, 쩔, 쩌뭐, 쩌양, 쩌리 이런 것들. 이 때문에 인저는 당연히 자기 기업일 거니까 인저는 누구와? 인저, 유,研发 연구개발 줄인 거예요. 研发部 부서. 와, 자 상의했다가 일단 서술해요. 상량. 뭐를 상의했을까요?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또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컵, 줄여서 塑料制品 혹은 塑料产品. 이러면 이제 알아들으니까요. 왜? 앞에 내용에서 뭘 했어요?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또 할 필요 없죠. 그럼 다시 为此引责于研发部商量 뭐를 상의했냐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能不能用其他材料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代替 5급 동사예요. 대신하다. 代替塑料产品塑料制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상의해 봤는데 결과로 바로 가요. 他们 그들은 想不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能用什么 무슨 재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재료 썼잖아요. 能用什么 뭐를 사용해서 뭐 제조하다 制作吸管 할 수 있을지를 想不到인데 연결을 좀 해보니까 상의를 했다. 그들은 생각 못했다. 너무 연결이 안 좋죠. 그래서 但是 하나 넣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도저히 나지가 않았다. 요렇게 가자. 시작과 그 다음 그래서 결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단념하지 않았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단념하지 않은 건 뒤에 내용을 보면 당연히 단념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티엔 하루는 원래는 그예요. 왜냐하면 앞에 인저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게 3번 단락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인저로 써줘야 돼요. 인저는 보게 되었다. 칸따 뭐를? 길에서 중요하지 않죠. 이거 하이즈 어떤 아이가 짜이츠 먹고 있었어요. 뭐를 먹고 있었냐면 용유미 주어다. 옥수수로 만든 管型零食, 관 형태의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一天饮着看到一个孩子用玉米做的管型一个孩子在吃 넣어야 되겠네요. 在吃用玉米做的管型零食를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 간식을 샀고 연구 개발 직원들한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요거 실험하게 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실험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는 하고
누구로 하여금 이 사람들. 근데 여기는 원래는 그들이거든요. 왜냐면 앞에 연구개발 직원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让研发人员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연구하게 했다, 실험하게 했다, 实验하게 했다. 뭐를 能不能할 수 있는지 없는지 管形名词를 사용해서 用管形名词 해서 把液体 액체를 입속으로 가져와다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吸到嘴里, 吸到口中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말해볼까요? 他让研发人员实验 뭐를 能不能用管形零食把液体吸到嘴里 요렇게 但是 그러나 그냥 다 넘어가면 돼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했겠죠. 시켰으니까 零食 그냥 간식 혹은 这种 이 간식 빨대 모양을 또 말할 필요 없으니까 这种零食 이런 간식은 放到液体中 액체 속에 넣으니까 马上就软了 물러졌다 까지 끝내면 됩니다. 이 생각은 즉시 깨져버렸다. 그거는 뭐 물러졌다는 거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자, 4번 탈락. 의기소침해 있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때 这时 즉 실패했을 때 一名研发人员 한 명의 연구 개발 직원이 바로 说 말했습니다. 가장 핵심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핵심은 쌀로 옥수수를 대체하면 아마도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用大米代替玉米可能时间会长一些 라고 말했다.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겠죠. 자, 기계를 사는 거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쌀을 사용해서 제작한 빨대를 액체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바로 올게요. 쌀을 사용해서 用大米制作的吸管은 虽然 비록 뭐지만 把液体 액체를 아까 방금 했죠. 입에 넣을 수 있다. 吸到口中 할 수 있었지만 但是 그러나 2分钟后 2분 후에 又软了 또 물렁물렁하게 됐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면 한 명이 이렇게 대체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작한 빨대는 비록 뭐뭐지만 뭐뭐였다. 바로 성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2번 실패했지요. 那位그研发人员又 또 바로 말했다.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다. 그냥 말했다. 아까도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说 말했다. 자, 또 핵심적인 얘기만. 쌀 속에 약간의 이거를 넣으면 아마 좀 더 단단해질 거라고. 在大米中加一些 약간의 그 카사바 무가공 전분木薯原淀粉 그러니까 뜻을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木薯原淀粉을 넣으면 可能会坚硬 딱딱하다. 좀 딱딱해질 거다라고 얘기했다. 인저는 인저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이 研发人员 해서 밤낮으로 실험을 했다. 꾸준한 노력을 거쳐 핵심은 노력을 통해 성공했다로 바로 가죠. 经过努力 해서 终于 마침내 成功的 성공적으로 研究 开发 합쳐서 研发出了 연구 개발에 내었다. 새로운 형태 新型吸管을 연구 개발에 내었다.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다. 이런 새로운 형태 방금 봐요. 새로운 형태 했는데 또 쓴다고요. 这种吸管 하면 돼요. 这种吸管은 쌀하고 요거 섞은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격만 아주 오래 견딘다는 것만 在热饮中 뜨거운 음료 속에서 可以浸泡 이거 6급 단어예요. 어차피 담그다 잠글 수 있었다. 可以浸泡3个小时在冷饮中 차가운 음료 속에서는 坚持的时间更长 더 길었다. 이 외에 5급 접속사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词는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돼요. 这个以外, 이 외에, 이 밖에 흡입할 수 있다는 거는 성공했다는 게 이미 우리한테 유추할 수 있게 해주니까 패스. 타, 여기서 타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빨대는 뭐도 할 수 있었다. 还作为 뭐로 삼아서 零食吃掉.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었다. 굳이 맛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 수식 성분은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细管的生产线 생산 라인이 成熟后 네, 성숙해지자 인저和研发人员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요거 바로 갈게요. 生产一次性水杯를 생산했다. 两个产品은 바로 그냥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受到了热烈的欢迎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환영을 받았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좋게 생각한 것을 물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쓸 입장은 아닌 거죠. 자, 8번. 매스컴이 알고 난 다음에 보도를 했다. 그리고 기자가 하면 매스컴이 나왔을 땐 기자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거라서 매스컴을 뺄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하면 되게 이게 생뚱맞죠. 그래서 반드시 한 기자가 이외의 기자 원 인저했다. 그런데 했을 때라는 말을 쓰려면요. 앞에 땅 쓰시고 여기에 시 써요. 땅 뭐 했을 때 이외의记者问 인저에게 물은 거죠. 为什么花很多时间和成本 원가를 써서 制作出新型吸管 라고 물었을 什么什么时 때 인저回答 대답했다. 그 다음 이건 오늘의 거의 주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一家企业的经营, 한 기업의 경영은 绝对不能, 절대 뭐 해서는 안 된다. 이 A为B, 정말 유명한 구문이죠. A를 B로 삼다. 이 社会环境, 危害社会环境, 사회 환경 해치는 것을 为代价, 대가로 삼아서 换取利益, 이익으로 바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외워서 살려주는 것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를 한번 뽑아내 봤어요. 그런 다음에 단락을 이제 재분배를 하는 거죠. 1번, 2번 단락까지는 인저가 죽은 고래를 목격해서 다른 재료로 빨대 생산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3번에서 5번 단락은 옥수수와 쌀로 만든 빨대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게 2번 단락, 3번 단락은 6번, 7번 단락인데 새로운 형태의 빨대와 일회용 컵이 굉장히 환영받는 데까지. 마지막 끝단락, 4번 단락, 기자의 질문에 인저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주제상으로 전달하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목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사물이 뭐냐면 시관이죠. 시관. 그러면 얘를 꾸미는 말을 찾으면 돼요. 어떤 특징이 있죠? 아까 앞에 다 나왔어요. 먹을 수 있는 혹은 맛있는 그런 것들을 붙여서 이 글이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能吃的吸管 아니면 好吃的吸管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적중 특강도 저희 최은정 사단의 윤효정 선생님, 시애멍이 선생님과 함께 빨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시험 정리하면서요. 6월 시험 대비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뭐 적중 특강 듣는다고 해서 50점이 오르진 않겠지만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좀 알아둬야 되는 테크닉 이런 것들 전달했고요. 특히 쓰기는 제가 굉장히 이 적중특강 쓰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강의도 이렇게 쓰기를 한국인 선생님이 6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강의는 적중특강이나 총평특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강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의를 기반으로 하셔서 마지막 준비 잘 하셔서요. 6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